자신의 홈구장에서 음울한 날을 맞이한 토트넘 호스퍼는 철천지원수 첼시에게 1대4라는 무거운 점수로 패배의 쓴맛을 삼켜야 했다. 한국 시간으로 7일, 팬들은 그들이 자랑하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2023-24 프리미어 리그 11라운드에서 애정하는 팀의 붕괴를 목격했다. 데얀 쿨루셉스키가 다소 운이 따른 득점으로 경기에 첫 골을 넣으며 희망의 불씨를 살렸으나 이후 스퍼스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방어의 허점을 드러내며 콜 팔머에게 11m 페널티킥에서 골을 허용했고 니콜라스 잭슨에게는 그의 골망을 찢는 해트릭으로 골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이는 비참한 패배로 가득 찬 경기였으며 상대의 조롱 섞인 박수 소리 속에서 홈구장은 침묵 속에 잠겼다. 개막 후 리그 10경기에서 8승 2무 무패 행진을 달리던 토트넘은 첼시전에서 첫 패를 당했다. 앞서 맨체스터 시티가 본머스를 6대1로 꺾고 선두로 올라섰기 때문에 토트넘도 승리가 필요했지만 첼시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8승 2무 1패, 승점 26으로 맨시티에 1점 뒤진 2위를 유지했다. 결과보다 큰 문제는 핵심 4인방을 한꺼번에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 경기에서만 퇴장자 2명이 나왔고 부상자도 2명이나 추가됐다.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다이렉트 퇴장, 레프트백 데스티니 우도기는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고 또 다른 센터백 미키 판더펜과 중원 핵심 제임스 매디슨이 부상으로 전반전에 교체 아웃됐다. 악재에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도 끝까지 라인을 내리지 않고 첼시에 맞불을 놨던 토트넘은 이번 경기 결과보다 당장 다음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원정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날 토트넘은 4-3-3으로 나섰다.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다. 수비는 페드로 포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판더펜, 데스티니 우도기가 맡았다. 중원에서는 이브 비수마, 파페사르, 제임스 매디슨이 호흡을 맞췄다. 최전방은 손흥민이 가운데에 서고 브레넌 존슨과 데얀 쿨루세브스키가 좌우에 섰다. 시작은 좋았다. 전반 6분 만에 행운의 골이 터지면서 리드를 잡았다. 비수마가 오른쪽 측면에 위치한 쿨루세브스키에게 연결했다. 쿨루세브스키가 왼발로 먼 포스트를 노려 슈팅을 시도했다. 공이 첼시 수비수 리바이 코릴 등에 맞고 굴절돼 방향이 바뀌면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후 토트넘의 악재가 연이어 닥쳤다. 1대0으로 앞서던 전반 35분 로메로가 박스 안에서 반칙을 저질러 페널티킥을 내줬다. 로메로는 첼시 미드필더 엔소 페르난데스의 정강이를 발바닥으로 밟아 비디오 판독 VAR을 통해 다이렉트 퇴장당했고 토트넘은 팔머에게 실점했다. 1대1로 팽팽하던 전반 막판 매디슨과 판더펜에 연달아 쓰러진 것이다. 매디슨은 전방 압박을 수행하다 홀로 그라운드 위에 쓰러졌다. 왼쪽 발목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며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매디슨은 경기장 위에서 치료를 받다가 밖으로 걸어나갔다. 매디슨 뒤에는 판더펜이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했다. 공수 전환 과정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다 햄스트링에 무리가 갔다. 스피드 경합 도중 달리기를 멈추고 허벅지 뒷근육을 잡은 판더펜은 그대로 잔디 위에 쓰러졌고 스태프 2명의 부축을 받아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매디슨은 치료를 마치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으나 판더펜과 함께 동시에 교체 아웃됐다. 후반전에도 악재가 터졌다. 이미 경고 한 장이 있었던 우도기가 스털링을 막는 과정에서 거친 태클로 쓰러뜨려 2번째 경고를 받았다. 우도기는 태클 직후 경고 누적 퇴장을 직감한 듯 그라운드 위에 누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흥민이 다가와 우도기를 위로했으나 우도기는 미안함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2명이 퇴장당하고 2명이 부상으로 빠지게 된 토트넘은 9대11인 상황에서 뭘 해볼 수가 없었다. 후반에만 3골을 실점하면서 결국 무릎을 꿇었다. 문제는 11일 예정된 울버햄프턴 원정이다. 토트넘은 오는 토요일에 울버햄프턴과 리그 11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울브스의 전력이 강한 건 아니지만 핵심 4명이 빠질 수 있어 명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일단 로메로와 우도기의 결장은 확실하다. 우도기는 경고 누적 퇴장으로 울버햄프턴 경기에 결장하게 된다. 로메로는 비신사적인 태클로 인한 다이렉트 퇴장이라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울버햄프턴 원정 이후에도 결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판더펜의 경우는 교체될 때 스태프 2명의 부축을 받고 빠져나가는 걸 봤을 때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햄스트링은 재발이 잦은 부위라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쉽게 다친다. 적어도 3주 정도는 휴식을 취해야 하는 만큼 당장 나흘 뒤 벌어지는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나마 메디슨이 희망적이다. 치료를 받고 경기장에 돌아왔을 때 문제없이 걷는 모습을 보였다. 토트넘도 혹시나 모를 부상 방지를 위해 메디슨을 조기에 불러들였다. 다만 정밀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음 경기 출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전하게 되더라도 후반 교체 혹은 짧은 시간 출전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토트넘은 큰 부상자 없이 시즌 초반을 보냈다. 경쟁팀들이 주춤하는 사이 안정적인 전력을 갖추고 리그 선두를 질주했다. 하지만 리그 반환점이 돌기도 전에 대형 악재들이 터져나왔다. 다행히 울버햄프턴 원정만 넘기면 A매치 휴식기가 있어 부상자 복귀를 바라볼 수도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시즌 첫 패배와 처음으로 찾아온 대형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해졌다. 리그 선두 자리를 되찾기 위한 중요한 경기에서 토트넘은 2명의 선수가 퇴장당하는 불운을 맞았습니다.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할 상황에서 다시금 탐욕의 문제가 발생하여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사상 최고로 분노케 했습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선두 경쟁에서 토트넘은 첼시와의 경기에 임하며 선두 자리를 되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8승 2무로 10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태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1점 뒤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다시 1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진행되면서 토트넘에게 많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로메로가 퇴장당하고 디어가 경기에 투입됨에 따라 토트넘의 수비진에는 큰 공백이 생겼고 이는 디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첼시는 이를 이용하여 디어를 겨냥한 연속적인 침투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반데르벤도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경기장을 떠나야 했고 메디슨도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 교체되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핵심 선수들이 연이어 경기에서 이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 선수들은 다시 한번 싸움의 정신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의존해야만 합니다. 헤이비에르도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 팀은 9명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격 기회는 금과 같이 소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토트넘 선수들의 탐욕스러운 태도는 팬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주저한 장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역습 기회에서 메디슨은 중앙에서 공을 잡고 있었고 손흥민은 좋은 위치를 찾아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무공으로 공을 받을 좋은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슨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패스 능력이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메디슨은 손흥민을 보고 주저하며 다시 공을 몰고 가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선수가 퇴장당한 상황에서 공격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더욱 중요하지만 메디슨의 이상한 선택은 중요한 역습 기회를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탐욕스러운 태도는 뒤에 있던 사르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멀리서의 슛이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왼쪽에 있던 손흥민에게 패스해야 할 때 사르의 부적절한 슛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까지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단 한 번의 기회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인데 이러한 탐욕스럽고 맹목적인 행동은 경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 손흥민도 평소보다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지 팬들은 손흥민에게 왜 패스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하면서 반응했습니다. 우리 팀을 봐. 손흥민은 득점할 수 없는 선수가 아니야. 그저 패스를 해주면 그는 골을 넣을 거야. 정말 이해할 수 없어.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평소와 다른 분노를 표출했으며 무언가를 비판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경기의 많은 부분이 통제 불가능해졌다.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많은 매체들은 토트넘의 탈의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들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로메로가 퇴장당하고 탐욕의 나비 효과로 인해 토트넘은 결국 1대4로 패하며 무패 행진을 마감했고 일부 의견에서는 토트넘의 선두는 단지 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첼시와의 경기는 시즌 초반 첫 패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토트넘에게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조차도 지역 언론은 토트넘의 리그 우승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11라운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경기의 문제는 득점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부상과 경고 카드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선수들의 심리적 문제도 지적되었고 연패로 이어질 위험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명의 중앙 수비수를 잃은 것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경기를 돌이켜보면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전반 33분에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전반 27분에 득점한 장면을 다시 보니 파울이 발견되었고 VAR을 통해 엔조 페르난데즈를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뜨린 장면을 확인한 주심은 레드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어서 전반 44분에 미켈 담스고르는 대퇴근 부상을 당해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담스고르는 결국 끌려가야만 했고 결국은 지원을 받아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토트넘은 11일 울버햄튼 원더러스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주요 중앙 수비수 2명 없이 맞서야 합니다. 울버햄튼과의 경기뿐만 아니라 로메로가 직접 레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담스고르의 복귀 시기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로메로와 담스고르는 시즌 11라운드까지 모든 경기에 함께 선발 출전했었고 이제 이 조합이 깨어졌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중앙 수비수 데스티니 우도지 역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도지는 전반 18분과 후반 10분에 연속해서 옐로우 카드 2장을 받아 퇴장당했으며 그는 이미 10경기에 선발로 나섰었습니다. 경기 후에 맹렬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현지의 풋볼 런던 신문은 선수들의 평점을 발표했는데 이 신문은 로메로에게 1점을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기 시작부터 레비 코릴 선수의 발을 걸려 넘어뜨렸지만 다행히 필드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운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 위험한 태클을 시도하고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는 페널티킥을 유발하고 부주의하고 믿을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90미닛 퍼 메시지이라는 다른 신문은 로메로가 일찍이 도망쳤다며 비꼬는 발차기를 했다고 비꼬므로써 그가 엔조 페르난데즈에게 어리석은 파울을 범한 후 1점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도기가 불필요한 파울로 퇴장당한 것 역시 낮은 평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우도기는 VAR 첫 번째 검토에서 레드카드를 받을 뻔했지만 결국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두 번째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3점이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토트넘은 팀의 핵심 요소인 메디슨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메디슨은 다마스가드가 쓰러지기 전에 발목 통증으로 교체를 요청했고 그는 시즌 초반 11경기에서 3골과 5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언급된 4선수 모두 공격과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없으면 올 시즌 토트넘의 프레싱 플레이를 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이 없을 경우 최고의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는 손흥민도 팀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시즌은 멋지게 진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스쿼드는 다른 팀들보다 취약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시한폭탄으로 여겨진 이 문제가 한 경기 만에 폭발한 것입니다. 이번 폭풍을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토트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용기와 손흥민의 날카로운 득점 능력이 위기에 처한 토트넘을 구할 수 있을지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